멘트, 시를 쓴다는 행위는 하나의 세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제시되는 시적 세계는 이미지를 통해 구체적인 시적 정황을 드러내는 것이다. 물론 진술 역시 중요한 시적 언술이다. 하지만 시적 진술은 감각적인 묘사와의 호응을 통해서 제시될 때 시적 언술로서의 효과를 유감없이 발휘할 여지가 많다. 시는 구체어를 통한 묘사이다. 자, 시 창작의 요령. 오늘 자유시 습작의 마지막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시 창작의 요령을 간추려 보고자 합니다. 시는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 창작의 정석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은 시를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항상 염두에 두고 시 창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각난 대로 몇 가지 요령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 창작은 왜 하는가? 시 창작은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을 운율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활동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는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며 비유나 상징 등의 문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작가의 의도를 전달합니다. 시는 음악과 마찬가지로 리듬과 멜로디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독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시 창작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 분야 중에 하나이고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를 읽고 쓰는 것은 언어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시 창작은 우리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위로를 주는 예술 작품입니다. 두 번째, 시 창작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제 선정. 시인은 먼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 주제는 사랑이니 자연이니 죽음이니 인간의 존재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 감정과 생각의 표현. 시인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언어로 표현해야 됩니다. 이는 시의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로 시인의 내면 세계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언어의 선택과 활용. 시인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언어와 문장 구조를 선택합니다. 이는 단어의 선택, 문장의 구성, 음운과 음절의 활용 등을 포함합니다. 넷째, 비유와 상징의 사용. 시인은 종종 비유나 상징을 사용해서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 재창조와 수정. 시 창작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자신의 작품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개선하여 최종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할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시 창작은 단순히 시를 쓰는 것을 넘어서 창조적인 사고와 언어의 능력 그리고 감정과 경험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 창작이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일입니다. 시인은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언어로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시 창작은 단순히 글을 쓰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 창작의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영감의 발견입니다. 시인은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이나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시로 표현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이러한 영감은 자연, 사람, 사건, 사물 등 다양한 것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표현의 구체화입니다. 시인은 영감을 받은 것을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인은 시의 형식, 운율, 언어 등을 선택하고 조합합니다. 또한 시인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합니다. 시 창작은 어렵고도 즐거운 과정입니다. 시를 쓰는 과정에서 시인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 창작은 자신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시 창작을 시작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세요. 자연, 사람, 사건, 사물 등에서 아름다움이나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시로 표현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시를 많이 읽으세요. 다양한 시를 읽고 시의 형식, 운율, 언어, 표현 기법 등을 익혀보세요. 그리고 자유롭게 시를 써보세요. 형식이나 운율에 구애받지 말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보세요. 시 창작은 단순히 글을 쓰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로 시 창작은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관찰입니다. 시인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물이나 사건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사물이나 사건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감정까지도 관찰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과정은 표현입니다. 시인은 관찰한 내용을 언어로 표현합니다. 시인은 언어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다섯 번째로 시 창작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첫째, 관찰력. 사물이나 사건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감정을 발견하는 능력. 두 번째, 상상력.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와 감정을 창조하는 능력. 세 번째, 표현력.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 자, 시 창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창의적인 활동입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물이나 사건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시 창작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시 창작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물이나 사건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사물이나 사건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감정도 관찰하세요. 2. 관찰한 내용을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표현하세요. 시의 형식이나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했어요. 3. 다른 시인의 시를 읽고 분석하세요. 다른 시인의 시를 읽고 그 시의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해 보세요. 4. 꾸준히 연습하세요. 시 창작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됩니다. 자, 시 창작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창의적인 활동입니다. 시 창작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일곱 번째, 시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시의 구성 요소는 크게 형식과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형식은 시의 외적인 구조를 말합니다. 시의 형식에는 운율, 운자, 행, 연 등이 있습니다. 운율은 시의 각 행이나 연의 끝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반복되는 음의 리듬을 말합니다. 행은 시의 한 줄을 말하고
여는 행이 여러 개 모여서 이루어지는 시의 한 단위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내용은 시의 내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시의 내용은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시의 내용은 주제, 소재, 표현, 방법 등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제는 시가 다루는 중심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말하지요. 소재는 시의 내용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대상이나 사물을 말합니다. 표현 방법은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와 이미지의 사용 방식을 말합니다. 자, 시 창작을 위해서는 먼저 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시의 형식과 내용에 맞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시 창작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시를 많이 읽어보세요. 시를 많이 읽으면 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둘째, 시를 써보세요. 시를 써보면 시를 쓰는 방법을 직접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시인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시인과 대화를 나누면 시 쓰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시 창작은 어려운 일이지만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를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시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아홉 번째로, 다음은 시 창작을 위한 구체적인 팁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소재를 선택하세요. 둘째, 시의 형식을 결정하세요. 운율을 사용할지, 운자를 사용할지, 행과 연의 구성은 어떻게 할지 등을 결정하세요. 셋째, 시를 여러 번 읽고 수정하고 보완하세요. 넷째, 시를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시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 시 창작의 핵심 요소와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이디어 또는 영감. 먼저 출처는, 이 아이디어의 출처는 시는 종종 감동, 관찰, 기억, 심지어는 한 단어나 문구에서 나올 수 있는 영감의 불꽃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제, 시의 주제나 주제를 결정하면 초점을 좁히고 내용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 및 구조. 먼저 형식, 시조와 같은 전통적인 형식부터 특정 구조가 없는 자유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과 연, 시는 행으로 나눠져 연으로 그룹화된다고 그랬어요. 행과 연의 배열은 시의 리듬과 전반적인 느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운율 체계, 일부 시에는 특정 행의 끝 단어가 운율을 맞추는 반면에 다른 시에는 전혀 운율을 맞추지 않는 운율 체계가 있습니다. 그건 알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언어 및 스타일, 단어 선택. 시인은 소리, 의미, 리듬에 맞게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시의 모든 단어는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여기서 목적이라는 건 주제를 말합니다. 이미지, 시인은 생생하고 서술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독자의 마음속에 이미지를 만들어 감정과 주제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은유 및 직유, 시의 깊이와 레이어를 추가하여 다양한 사물을 비교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음향장치, 둔, 유성, 자음 및 의성어를 사용해서 음악적인 특성을 만들고 시의 분위기를 향상시킵니다. 네 번째, 리듬. 시의 리듬은 강세가 있는 음절과 강세가 없는 음절의 패턴입니다. 그것은 시의 음악적인 특성을 부여해 줍니다. 다섯 번째, 수정 및 개선. 먼저 편집.
시인은 종종 여러 초안을 거쳐서 단어 선택, 구조, 리듬을 다듬어서 시의 영향력을 다듬습니다. 피드백.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가 있고 시를 더욱 다듬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프리젠테이션. 연주. 일부 시는 큰 소리로 읽어야 하며 감정적 영향을 높이기 위해서 연주될 수가 있습니다. 출판. 시인은 책, 잡지, 온라인 플랫폼, 구어, 이벤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공유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결론. 시 창작은 감정, 이미지, 소리, 구조를 결합해서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다각적인 예술 형식입니다. 시인들은 다양한 형태, 스타일, 주제를 탐구함으로써 인간 경험의 아름다운 복잡성을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자, 지금까지 40회에 걸쳐서 시 창작 강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라고 한다 같으면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인은 묘사와 진술의 순서로 쓰되 그 속에 함축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 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이 한마디만 기억해 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태백 등의 힘줄이 돋는 떼약볕, 영일만 시나 첫 장이 열리는 순간이다. 연호랑이 물길을 타고 나가 차관을 길러오고 새오녀는 용광로에 시뻘건 쇳물을 지피는 동안 먹물든 갯벌들은 일제히 일어나 현수막을 내건다. 청동시대부터 반도의 아픔을 삭혀오던 공인들은 석금을 들고 암각에다 포스코를 새기는데, 자, 영일만 신화의 일부분을 옮겨왔습니다. 이 묘사 부분만 인용을 했는데요. 이 시에서 사용된 연호랑이나 새오녀, 반도, 석금 등은 그 단어들이 갖는 본래의 의미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한 시어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시는 함축성을 내포한 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영일만 신화 같은 인생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멘트. 시 쓰기 도전은 언제나 싱그럽다. 머릿속을 맴도는 단어들 속에서 첫 글자를 발견하고 끄적이기 시작하면 된다. 무슨 일이든 처음이 어렵다. 머뭇거리다가는 머릿속에 생각이 들끓기 시작하고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끝내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주저앉고 만다. 주저앉아 좌절을 겪는다. 지난해 여름이 내겐 그러했다. 그러나 요령 피우지 말고 무조건 써야 한다고 마음먹고 써나갔다. 비로소 시가 써진다. 희한하다. 잘 쓰고 못 쓰고는 그 다음 문제이다. 어느 독자의 이야기.